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보자 김과장입니다. 자, 며칠 전부터 이 검사 방식을 가지고 어떤 말들이 많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무증상자는 자가검사로 대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가검사 진단 키트 쪽으로 이제는 조금 물량이 모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나 어떤 뭐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방문자들에게 PCR 검사가 아닌 자가 검사 진단 키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과거에 이 정부에서 자가 검사 진단 키트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변했냐라고 한번 살펴보니 PCR 검사를 하고 있는 이 인력이 이제 많이 부족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 버렸죠. 과거 대비 많은 확진자나 의심자, 무증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장소가 응압병실이나 어떤 특수한 환경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물론 작년에 많이 확보는 했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활용을 하고 이것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오류가 많다라고 해서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나왔을 때 이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조적 수단으로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물론 지금보다도 확진자가 적었었죠. 교육부 서울시의 모든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어떻게 무산됐다시피 했죠. 당시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가검사 진단 키트는 결론적으로 많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코를 찔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도 한번 PCR 검사 받으러 가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깊숙하게 찔러버리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제가 과거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는 어떤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일지는 몰라도 이게 중점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무증상자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보안으로 하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이 무증상자라고 해도 이 본인만 증상이 없는 거지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전파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자라도 PCR 검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보니 무증상자를 자가진단 키트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음성이 나오는데 이분이 무증상자다 이래 돼 버리면 또다시 퍼져버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자, 의도는 알겠다. 저도 의도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PCR 검사 지금 많이 부족하고 인력 부족하고 공간 없고 지금 바다로 가려면 특수한 장소에 가야 되니까. 하지만 민감도가 낮고, 그리고 본인이 검사를 안 해놓고 했다, 혹은 확진이 안 나왔는데 나왔다, 나왔는데 안 나왔다, 혹은 코를 대충 찔러 놓고 검사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정확하게 검사를 해도 민감도가 낮은데 정확하게 검사를 할지 아니면 안 할지도 모니터링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사용 도움 못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사용 후 확진자 관리가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자가진단 검사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자가진단 키트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때 또다시 중폭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오세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욕을 많이 먹었죠. 저도 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이 오세훈이 주장했던 거대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하원 검사를 도입을 했는데 여기서는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검체는 목구멍까지도 거기서도 채취를 해야 정확하니까 목구멍에서 코에서 뭐 5만 대를 다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스스로가 이 미국 FDA에서 얘기하는 표준이랑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요, 조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항원 검사를 이용하는 코로나19 검사 시 검체를 코만 찌를 게 아니고 목구멍까지도 채취를 해가지고 스스로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 자가진단 스스로를. 그래서 이런 방식은 검사 체제가 항원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깊숙이 찔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PCR 검사를 줄이고 이걸로 해서 민감도가 낮은 이걸로 비중을 높인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K 방역이 바뀐다라는 뉴스도 떴고, PCR 검사 확 줄이고 동네 의원 코로나 치료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PCR 검사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죠.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PCR 검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비용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PCR 검사를 동네 병원에서 다 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신속 진단 키트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초에 정확도가 낮은 거를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데, 현재 75만 건에서 10만 건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접하다 보면 PCR 검사 이제는 없애고 신속 항원으로 다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현재보다도 늘립니다. PCR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 아이가 또 병원에 갔는데요. 그 병원 같은 데서는 전부 자가진단 검사 키트 검사하고 다 입원시키거든요. 부모들도 다 자가진단 검사로 다 합니다. 그나마 병원에서는 자가진단 검사를 해도 전문가가 코를 이렇게 콧뻥이라고 하죠. 콧뻥을 해주는데, 스스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PCR도 받아보고 자가진단도 받아본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방식이 현재 PCR에서 신속 항원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PCR 역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R 역량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많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늘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젠이 팔고 있는 그 과거에 그 뭐죠? 빨간 깡통,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랩을 사용해서 옛날에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교에서도 사용이 됐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 좀 많이 크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면 일반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AOE 같은, 뭐 에이오스 같은 거를 시젠 측에서 뭐 일단 무상 대여를 한다든지 해도 뭐 많은 의원이나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계를 차라리 그냥 무상으로 다 임대해주고요. 그 이후에 뭐 시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판매해도 시젠 측에서는 손해볼 거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준다는데 기계를 누가 안 받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이 정 안 된다 한다면 단가 때문에 정말 뭐 할부를 한다든지, 우리 요새 뭐 일반 가정집에서 안마 의자 같은 것도 몇백만 원씩 하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들여놓는 시대인데, 일반 병원에서 이런 기계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기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요. 뭐 코로나인지 뭐 다양한 질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 검사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고, 추후에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질병들을 관리하고 보다 빨리 좀 저희 쪽이 이제 인간들이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접근성이 높은 곳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고, 오늘이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발표를 좀 하고 계약을 좀 많이 체결하는 그런 JP 모건 컨퍼런스의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의 의견과 똑같이 PCR 검사의 영향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 영향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면 되는데, 이 장비가 비용이 비싸다면 이 장비를 파는 회사에서 무상 혹은 가격을 싸게 팔아놓고 락인 효과를 걸어 놓은 뒤에 제품을 시약들을 갖다 파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천정윤 대표님께서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오늘 좋은 발언 발표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후장에 또 끝나고 나서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의 행보를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오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